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특강 형태로 조금 긴 콘텐츠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과 어려운 역량 최신 버전 2025년 버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의에 썼었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도 너무 애매해진 거죠. 불과 2년 사이에 이러한 능력들은 AI가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자, 창의적인 거, 공감이 필요한 거, 종합적인 판단, 인사이트 뽑는 거, 새로운 거, 앞으로 해야 하는 거, 설득까지 이제 너무 잘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들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부터 보실 텐데 간단히 볼 거거든요. 주의점은 뭐냐면은 이게 다 사무직 인력을 줄여도 되는 이유이자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전형적인 문장 작성이라면 AI가 이미 사람보다 너무 잘하죠. 뭐 사과하는 이메일이라든지 막 주구장창 적어놓고 정리해서 이제 글로 적어달라고 하면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문법, 글 구조, 톤 앤 매너에 맞는 글 작성 이제 AI가 너무 잘한다. 학교나 회사에서 배우던 이런 거를 AI가 더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서 분석도 너무 잘하죠, 사람보다. 계약서 2개 딱 올려놓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달라고 한다든지 이해 안 되는 문서 찍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해주고 자, 외국어로 된 100페이지짜리 문서를 업로드하고 설명해달라고 해도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 예전에 이거 다 사람이 했던 것인데 AI가 해주니까 사람을 줄여도 됩니다. 자, 반복적인 문서 작업은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죠. 뭐 유료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GPT 만들기를 통해서 자동화해도 되고요. 앞으로 점점 AI 에이전트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알아서 해주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챗GPT에서도 프로 모델 사용자는 오퍼레이터라고 실행할 수 있는 AI, 그리고 중국의 마누스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아직까지 어설픈 형태이지만 점점 더 직접 AI가 일 처리를 대신해줘서 사람이 했던 일을 AI가 해내는 일들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앞으로 NPC라고 해가지고 각종 데이터나 앱에 접속해가지고 AI 에이전트가 일을 처리해주기도 하고요. A2A라고 해서 에이전트들끼리 협력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점점 더 사무직의 사람을 많이 뽑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심지어 전문 지식 역시도 점점 침범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투자 상담, 그리고 커피 원두 상담, 와인 상담, 뭐 별의별 상담들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던 것들을 다 AI에게 물어보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전문 영역은 의료 쪽입니다. 이미 AI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사람 의사는 오진을 내리는데 AI는 오진을 잡아내더라라는 그런 후기들 역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료 쪽의 활용은 제가 또 따로 컨텐츠 준비해 놨고요. 인터넷 검색도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와 영향을 준 요인들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꼼꼼히 찾아주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이 AI 서비스에서 이제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자료들도 AI가 알아서 찾아준다. 사람 안 시켜도 된다. 자,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바로 보고서 작성을 이제 AI가 사람보다 잘 쓴다는 거. 특히나 이 딥 리서치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말로 심층 리서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언론 자료, 논문 자료들을 얘가 싹 다 뒤져가지고 찾은 다음에 뭐 길게는 한 30분 후에 이런 보고서를 길게 작성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글 구조 역시도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보고서 쓰는 게 대학과 회사 처음 들어가서 배우는 건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AI 쓰면 되니까. 자, 정보 정리 역시도 너무 사람보다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구글의 노트북 LM을 요즘에 종종 쓰고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죠. 자, 프로젝트 하나를 새로 만들기로 연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뭐 텍스트 자료라든지 PDF 문서라든지 유튜브 아니면은 인터넷 기사 링크 다 넣게 되면은 얘가 그것들을 쫙 정리해 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뭐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고요. 심지어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AI가 음성으로 팟캐스트 방송도 하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사회에 정말 큰 변화죠.
초고령 사회 현상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자료도 있고 관련 연구들 또 심층 인터뷰 기사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 정해진 미래라고도 불리는 현상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자, 한번 정말 기회 되시는 중요한 분들은 시점이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이 자, 원래 이게 예상보다 방송국 인원을 줄이는데도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사람보다 잘 기억하죠. 오류가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적게 날 테니까. 이미 지금도 챗GPT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대화했던 것들, 주요 내용들을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들은 너 기억해 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건강검진 결과도 기억해 놓으라고 했더니 내가 3월에 받았던 진단 결과 어땠지? 하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하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내가 주차 위치 기억해라.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안경 쓰고 다니면서 딱 보고 다니면 내가 그 물건 어디다 뒀더라? 다 기억을 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기억을 잘한다. 자, 외국어를 굳이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할까요? 구글의 AI 글래스 시연 영상 보실게요. 외국어로 된 간판 보고 저거 번역해달라면 번역해주고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뭐 맵고 어떤 게 칼로리가 높냐 그런 것도 다 대화가 되죠. 자, 통번역도 됩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비포고기 네, 16불입니다. 아, 그리고 현금만 받습니다. 자, 언어 장벽은 뭐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디어 뽑아내는 것도 사람보다 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이점 50까지 여러분들 꼽을 수 있으세요? 하지만 AI는 꼽아주고 그런 것들이 꽤나 말이 된다는 거. 자, 기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는 모든 기업이 두 개의 공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는 지금처럼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다른 하나는 AI를 활용해 지능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AI가 계속해서 지식과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럼 굳이 사람을 많이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복잡한 계산.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중학교 산수도 안 됐었는데 이제는 챗GPT의 O3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거의 만점이 나올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졌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환각 증세가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졌고 지금도 수능 문제 푸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회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들도 점점 믿고 맡길 수 있게 되고 있어요. 자, 프로그래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일단 간단한 코딩 정도는 해주죠. 저는 평창의 날씨를 분석해주는 앱을 HTML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 파일을 누르기만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열려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간단한 것들은 프로그램 개발 지식이 없는 분도 할 수 있고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개발하거나 이제 웹 검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커서라든지 코파일럿, 윈드서프 이런 걸 이용해서 도움을 받아가며 코딩을 하고 있다.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이라면은 프로그래머를 자기가 미래 진로로 추천했겠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해버렸죠. 누구나 말로 요청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 마크 저커버그 인공지능이 올해부터 중국 개발자 업무를 대신할 것이다. 엔트로픽 CEO, 코드의 90% 3에서 6개월 내 AI로 작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작 쪽이에요. 전형적인 스타일의 창작, 그러니까 모작 같은 경우에는 AI가 더 잘하죠. 박명수 씨 사진을 올린 다음에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심슨 스타일로 바꿔줘, 피카소 스타일로 바꿔줘.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따라하는 건 AI가 너무 잘하고요. 음악도 마찬가지. 자, 저는 수노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가사를 넣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원하는 장르대로 아주 잘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거 인천대학교 강의하면서 이제 인천대 교가 만들어 본 거예요. 들어보세요. 송도의 vibe 바나나 like 캠퍼스의 바람은 내 미래를 디자인 등록금은 like 뺨은 heavy 장학금 덕에 내 꿈은 steady.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AI로 대체 가능한 역량을 이렇게 쫙 보여드렸는데 공감이 아마 꽤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체 가능한 역량의 공통점은 뭐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자, 하나는 대학에서 주로 배웠던 역량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 사무직에 필요한 역량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과 교육이 바뀌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아직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 저는 이게 미래 인간의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바로 매력과 개성. 자, 요거는 여기어때 광고 포스터인데요. 이 광고에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분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미남, 미녀, 모범생 이런 사람들은 AI로 대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해서 달라서 대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교육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나무를 곧게 교정하는 그런 교육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정된 것은 AI가 더 잘하니까요. 대신에 곧게 교정된 나무보다 멋지게 휜 나무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시로 저는 이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팬인데요. 초등학생 프로 스케이트보더 백이한 군입니다. 보더를 할 뿐만이 아니라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보드복 모델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대부분의 학우들은 국영수 학원 다니면서 대학 교육 준비할 때 이 친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를 AI가 대체할까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그럼 뭐 워크맨이라든지 요즘에 추성훈 유튜브가 굉장히 핫한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이상할 뿐만이 아니라 제작자들 역시도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매력과 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키워가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놀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AI가 아직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워터밤이라든지 싸이 흠뻑쇼 이런 걸 기획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는 그 시너지 효과, 그리고 서핑이라든지 댕댕 트레킹과 같은 새로운 레저 스포츠 문화, 자, 그리고 디지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놀 수 있는 새로운 놀이 문화 같은 건 AI가 아직까지 만들기 어려운 것 같고요. 사람들 놀게 해주는 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도 AI가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재미나게 꾸며가지고 오픈하는 거, 그리고 각종 원데이 클래스와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들,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AI가 주기 힘들겠죠. 자, 당연히 스포츠는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취미로 배울 수 있는 취미 시장, 그래서 레슨 비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숙련기술, 옛날에 기술 배우라고 했던 말이 진짜 요즘은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요리사라든지 미용사, 그리고 외과 수술이라든지 목수, 이런 사람들의 아주 정교한 능력은 아직까지 뭐 AI나 로봇이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허구에 대한 믿음, 이것도 AI가 뭔가 기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명품이나 한정판 굿즈 같은 거, 사실 브랜드라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퍼뜨릴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코인이라든지 NFT와 같은 새로운 부의 자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도 AI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를 인간이 개발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실제 아이돌이 아니라 버추얼 아이돌이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기도 하고 이 분들의 팝업 스토어가 더현대 서울에 열렸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고 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허구에 대한 믿음, 그와 관련된 산업을 부흥시키는 건 아직까지 인간이 해야 되는 일 같아요. 자, 감성과 관련된 영역도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죠? 소년이 온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감성까지 과연 흉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연기를 하는 거. 자,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연기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짠함이 있어서 아직까지 대체가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짠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 아니면 사람을 완전히 이제 계속해서 달달 볶으면서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사람만의 강점이라고 하면 강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능과 관련된 것도 AI가 대체하긴 어렵겠죠. 성욕, 식욕 뭐 이런 것들이요. 자, 먼저 식욕 쪽을 보자면은 먹방을 생각해 보자고요. 로봇이 먹방 해봐야 누가 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음식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렇게 플레이팅하거나 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분들의 역할도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성욕과 관련된 것들은 너무나 많죠. 섹슈얼한 매력을 어필하는 사람들, 역시나 AI 시대의 대처가 그렇게 완벽하게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동경,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뷰티, 피트니스 산업, 이런 것들은 AI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성욕과 관련된 산업 너무나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과연 어디까지 기술로 대체가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사교 및 인간관계, 요것도 AI가 완벽하게 대체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러닝 크루를 요즘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러닝은 핑계이고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덜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솔로 여행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소셜 모험 서비스,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중년 이상의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도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AI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권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는 취향이 굉장히 인간의 무기가 될 것 같아요. AI의 결과물 중에서 좋은 것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취향과 안목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냐.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성수동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거든요. 데니의 슈퍼마켓이라는 곳. 여기 보시게 되면 주인공의 취향이 쫙 잘 드러나요. 겉모습부터 안에 있는 소품이라든지 메뉴 그런 것들까지. 저도 며칠 전에 또 성수동 가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사진 찍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그릇인데요. 너무 그릇이 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기획한 사람의 취향이 좋지 않다면은 이런 것들을 기획해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취향으로 선발한 화장품, 팝업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캐릭터에 공감하는 그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해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가능하다. 취향을 얼마나 내가 잘 길러갈 것인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호기심과 질문도 중요한 인간의 역량이겠죠. 아무리 AI가 뭐든지 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질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뻔한 질문을 하면은 뻔한 결과, 독특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호기심과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 이 김재현 씨 같은 경우에도 챗GPT가 나오고 나서 11시간 동안 질문을 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남들과 다른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관심 없는 사람은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학생 수준의 글 작성해줘 라고 뻔한 질문을 할 거고요. 조금 생각한 사람은 현상의 이점과 그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면 또 다른 글이 나올 거고, 더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사람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친척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전통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과 질문도 인간의 역량이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정이 인간의 역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얘기한 미래의 제일 중요한 역량,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는 파트너이자 멘토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량으로 위시와 드림을 꼽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는 큰 바람을 갖는 게 인간의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게 있으면 나머지는 기술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게 열정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그를 토대로 해서 직업을 갖고 산업을 꾸려가는 것도 AI로 대체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저는 IT 유튜버 중에서 이썸님 채널만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사람은 깔 거는 냉철하게 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얼굴이나 브랜드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 이것도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신뢰를 쌓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의 백종원 대표처럼 조금 심각한 피해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점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대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은 뭔가의 카리스마, 매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 역시도 인간의 역량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에이, 저거는 아마 곧 AI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제가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은, 대체 가능한 것들은 결국 대학이나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저는 생각이 나고요. 대체 어려운 일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면서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능력이 미래 AI 시대에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물론 이 장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바뀌게 된다면 그때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콘텐츠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콘텐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